여러분은 과연 제사를 지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과연 제사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제사에 관해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 어느 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여 명절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거나 또 스스로도 모시지를 않죠. 네, 하여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제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신다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진정한 번영을 얻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3대, 4대 조상님들까지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또한 진정한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제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제사의 종류입니다. 과거 예서에 의하면 제왕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산천의 제사를 지내며 사대부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관료들의 경우 그 풍계에 따라 4대, 3대, 2대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리하여 대부분의 백성들, 즉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제사만 지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오경장을 지내면서 이러한 계층이 사라지게 되고 너도 나도 양반입네 하는 그런 의식이 생겨나면서 3대, 4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풍조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현재 가정의례 준칙에서도 2대 봉사까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제사만 지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귀신을 추앙하고 귀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정성에 보답을 하고자 했던 것. 네, 그것이 그 이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여 동양 최고의 성인이었던 공자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에 관해 나를 낳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께 살아생전 못한 효도를 죄수로 하고 이를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종교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사의 종류에는 위령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또한 추도식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세월호의 안타까움에 국화를 하나 헌화하는 것도 제사이며, 또한 천안함 폭침에 안타까워하며 국화를 하나 헌화하신 것도 다 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를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절대 국화 하나도 헌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제사는 가족 간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족 중에서도 특정 종교로 인해 제사는 절대 지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명절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에도 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과는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죠. 물론 보험을 하시는 분이라 보험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 전화를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때뿐이죠. 여러분, 과연 그분과 제가 어떤 정이라는, 어떤 가족이라는 연대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를 제외하고 얼굴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하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은 서로 자주 만나고 정을 나누어야 가족인 거예요. 과연 이런 형식적인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이유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형제들 간의 정을 위해서라도, 사촌들 간의 정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피를 물과 같이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는 부모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음식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사라는 것을 굳이 지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저는 그분께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1년에 부모님의 생각을 몇 번이나 하냐고 말이죠.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만큼, 아니 그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이 피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기르셨던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도 힘든 시절이라 자신은 못 먹으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밥 한 그릇을 마련하셨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리워하며 또 못해드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1년에 2번 밥 한 그릇 올려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드신 일인가요? 네, 아마 이분도 자녀들은 기를 거예요. 물론 그 자녀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면 또 불효를 한다면 섭섭해 하시겠죠. 자기가 부모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날이며 여러분이 살아생전 부모님께 못해드렸던 그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조상을 잘 모셔야 그 후손이 번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 후손이 또 그것을 배우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제사의 형식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밥 한 그릇과 삼색나물이 기본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이지만 단지 이러한 형식보다는 내용, 즉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못다 해드린 효도를 후회하는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물론 또한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진정 이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사내 진미, 진수성찬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이 잘 성장했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 아껴주는 가정을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 이날은 새 옷을 입는 것이며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며 또한 가족 간에도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께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효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이며 부모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그런 부모, 요즘 젊은이들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하여 반드시 밥 한 그릇을 떠놓고라도 제사는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에게든 고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화목을 원하시고 행복을 원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원하는 그것처럼 말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누구는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고 누구는 늘어져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을 부모님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이것을 보실지 그렇지 못하실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최소한의 형식이며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등을 보고 성장해 가는 것이며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배우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효를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효를 다하게 될 것이니 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또 명절을 지내는 것이지 단지 돌아가신 부모님들만을 위해서 그러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뭐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네, 하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 일하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조상을 잘 모셔야 부자가 되고 운이 온다라는 이 말은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화목을 알게 되고 행복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그 후손이 번영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갈등이 있으신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단지 그냥 참석하는 그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 또한 가족 간에 정을 나누시는 여러분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